안녕하십니까.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밀덕은 아닌데, 어,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친구들 중에서 밀덕의 그 어린 시절에 밀덕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여러 자극들을 순수 받으면서 이렇게 그 밀덕이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관심으로 막 찾아가면서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근데 어, 어느 날 친구네 집에 갔는데 다락방에 그 장난감이죠. 이렇게 이런 네모난 그 이런 거에 띄어가지고 군인도 만들고 뭐 장갑차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함도 만들고 프라모델 이렇게 말하나? 그런 거를 저도 이제 일부 했죠. 비싼 거는 못하고. 근데 이제 상당한 항공모함, 비행기, 뭐 전투기 이런 걸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뭐 그 이후에도 관심이 있으면 밀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역사적인 세계대전에서 중요한 그 기술적인 결절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과학적으로 그렇지만은 지금의 그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밀덕분들만큼 이제 잘 모르죠. 어떤 무기를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어떻고 북한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중에서 핵이랑 관련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원리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뭐 전차가 됐건 전투기가 됐건 거기 원리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하죠. 근데 밀덕만큼의 그런 수준이 안 되는데 오늘은 가스 터빈 엔진에 대해서 한번 과학 컨텐츠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밀덕분들은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어, 군용으로 많이 쓰이고 디젤 같은 경우도 쓰일 수 있고 전쟁사에 또 여러 중요한 지점들이 있고 이렇게 한데 저는 작동 원리 안에 좀 몇 가지 좀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 밀덕분들이라고 해도 이제 그 내용 자체는 잘 알고 계시지만은 요거는 왜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잘 안 쓰이게 됐을까? 요건 뭐 때문에 공격하는 어떤 뭐가 있으면 그 방어하는 기술도 생기고 막 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얘기할 때도 이 레이더 기술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레이더를 피하는 기술 이런 게 그 그때 당시에 발달하고 그랬거든요. 그 이스라엘 중동전이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포클랜드 전쟁 그때 당시에 또 과학 국방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우주 항공 경쟁에서도 국방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다 쓰이죠. 실생활에 문명의 이기로도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다 컴퓨터나 이런 것도 다 원래 그 국방 목적에서 이제 그 쓰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항공기, 비행기도 다 그런 거예요. 비행기도 제가 언젠가 제트기가 딱 뭐 훈련하는 건지 그 소리를 찍었는데 소리가 엄청 컸어요. 엄청 컸어요. 그래가지고 아우 막 귀가 막 제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좀 이렇게 좀 가깝게 이렇게 낮게 이렇게 가면은 진짜 소리가 크죠. 근데 왜 쓰일까? 그리고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될까? 우선 그 정도급 좀 빠른 비행기는 전투기가 됐건 항공기가 됐건 빠른 비행기는 보통 가스 터빈 엔진을 써요. 가스 터빈 엔진. 물론 이제 터보제트 엔진이라고 하는 크게 분류하면 터보제트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바이패스 엔진 이런 게 두 개로 나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터보 제트 엔진은 주로 뭐
전투기나 아니면은 그냥 미사일. 좀 제어가 좀 잘 안 되거든. 그리고 이제 바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나 또 전투기 이렇게 쓰이는데 원리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뭐 증기기관이 됐건 뭐 디젤기관이 됐건 뭐 저기가 됐건 어, 내연기관이 됐건 그 공정들이 있잖아요. 그 공정들이 있는데 이제 가스 터빈 엔진은 공정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우선은 압축기, 압축, 산소가 압축이 돼야 돼 일단. 그 압축기가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압축이 된 다음에 그 산소랑 연소기가 있어야지. 연소기 되면 이제 부피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터빈을 돌리는 거죠. 터빈을 돌리면서 그 에너지로 압축기도 같이 돌아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터빈 돌아가는 놈에 결국은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이 무기 기술이 됐건 우주항공 기술,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됐건 작용 반작용 가지고 뉴턴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3의 법칙. 뉴턴 법칙이 이제 그 우주항공 기술 그런 데에서 기본적으로 다 계산하는데 그걸로 쓰이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자 작용 반작용이니까는 어쨌든 이 가스 터빈 엔진이 방구를 끼면은 그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걸 추력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한 방식이 이제 기본적인 그 엔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동차 엔진에 막 사행정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다르지. 압축된 다음에 연소된 다음에 터빈 돌아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방구를 끼므로써 날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게 속도가 잠깐만 음속보다 조금 낮은 걸 뭐라고 하지? 음속을 잘 돌파를 못해요. 천음속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낮은 음속 뭐라고 하지? 음속보다 조금 낮은 그 속도까지는 나와요. 이제 좁은 노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제트기 엔진, 터보제트 엔진. 이건 뭐냐면은 다른 거는 비슷한데 노즐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데서 팍 나오는 방구 끼는 그건데 요거를 이중적으로 뒤를 넓혀주는 거야. 압력차가 엄청나게 나버리거든요. 그걸 조절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되면 속도 조절이 가능하지. 그러면은 이 압력 차이 때문에 음속을 초음속까지 나가는 거야. 초음속. 음속 근처가 아니라 초음속. 음속의 뭐 두세 배까지 나가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결국은 나머지 행정은 같은데 노즐에서 팍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막 장난이 아니야. 제가 그때 찍었던 것처럼 소리가 그 영상에도 소리가 잘 일정 부분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이 귀가 막 아플 정도로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거는 이제 데시벨과 폰, 이 영상을 보시면은 그게 왜 그렇게 귀가 힘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하현우의 모나리자가 왜 귀에서 피가 날 것처럼 들리는지. 우리는 인식하는 게
그게 고주파 소리가 나오는 거야. 제트 엔진이 고주파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인식이 빨리 돼. 그러나 그걸 인식할 정도면 이미 전투기가 내 눈앞까지 온 거지. 디젤과 다른 거예요. 디젤 엔진은 주로 저주파 소리가 나와. 저주파 소리가 나오면은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들리지 않잖아요. 주파수가 높으면은 엄청 진동을 내. 엄청 진동을 하면은 장애물 하나만 있어도 고음이 여기 안 들린데 여기 안 들린다고 그랬잖아. 막히는 거예요. 막혔어 여기서. 근데 저주파야. 여기 넘어왔어. 넘어오니까는 저음은 이렇게 하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면 양쪽 귀가 다 들리는 거야. 그래서 디젤로 만든 어떤 전차가 됐건 이런 예전에 그런 것도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여기랑 여기가 다 들리긴 들리는데 저주파이기 때문에 폰, 우리가 인식하는 폰으로는 안 잡히지만 그러나 저주파를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로는 잡히지. 고주파는 중간에 막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전투기가 와야 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주파수로만 한다면 다른 장치도 많이 있죠. 레이더도 있고 라이더도 있고 그런 뭐 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화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주파수로만 할 때는 이놈들은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디젤 쪽은 저주파기 때문에 막힘이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여기 안 막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효율이 디젤이고 증기고 이런 거랑 잽도 안 되게 다 그 손실이 엄청 많아요. 효율이 뭐 우리가 쓰는 내연기관이 뭐 한 40% 안팎이라고 볼 수 있으려나? 4, 50%? 그러면은 이제 제트 엔진, 터보 제트, 그러니까는 가스 터빈 엔진은 30%? 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약간씩 구조를 변형, 노즐 부분을 변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터빈 부분을 좀 변형하면은 터빈의 날개라든지 아니면은, 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요 터빈에서 나오는 그 방구하고 공기 그 비율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공기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음도 줄어들고 속도도 조금 처지고 항공기 같은데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세부적으로는 갈리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스 터빈 엔진으로 항공기에서는 터빈이라든지 그 뒤에 연결되는 것들을 조금 변형해서 그러면 효율도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 소음도 덜하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비율이 몇 배가 되는 거야, 몇 배. 그 가스가 나가는 것보다 공기가 몇 배가 더 되는 거예요. 근데 전투기에서는 그렇게는 안 쓰지 잘. 전투기에서는 보통 높아봐야 0.5. 0.5. 그러니까 몇 배가 아니라 0.5배까지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방구 끼는 걸로, 연료 방구 끼는 걸로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같은 전투기라고 해도 완전 터보제트 엔진을 쓰느냐, 아니면은, 지금 말하는 게 왜, 바이패스 엔진이냐면은, 터빈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 해서 결국은 공기랑 같이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바이패스를 시킨 거야. 바이패스.
패스, by 그리고 패스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연료를 엄청 소모하는 걸 좀 줄이고 대신 속도 같은 것은 이제 조금 차이가 나죠. 근데 그 바이패스를 가지고 전투기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터보제트보다는 연료 효율이 높고 그리고 소음도 줄어들죠.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트기의 소음은 하늘을 지나갈 때쯤 됐을 때는 엄청나게 큰데 저쪽 멀리서 올 때는 사실은 여러 장애물에 걸리는 거야. 여러 거기에 이게 짧거든. 고주팔에서. 근데 이제 디젤을 가지고 어떤 군용 무기를 만들었다. 실제로 많이 있었고 있죠. 그러면 저주파야. 그러면 주파수가 워낙에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주기 있잖아요. 진동 주기. 이게 넓기 때문에 감지가 최소한 주파수만 따졌을 때는 감지가 잘 되지. 그거 말고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요약 한번 하겠습니다. 가스, 터빈, 엔진.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날아다니는 거 빠른 거든 저기거든 많이 쓰는 건데 그거는 일단은 압축기, 산소가 압축이 된 다음에 연소기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과학적으로 따지려면 이제 복잡해요. 그거가 이제 어떻게 팽창이 되느냐. 근데 그런 거는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조금만 쉽게 들어가 볼까요? 깊게 들어가는데 좀 쉽게 들어가 볼까요? 거기에는 압력도 있고 온도도 있고 뭐 운동 에너지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어. 물리학적으로. 온도도 그렇고 압력도 그렇고 전부 다 기체, 분자, 입자 간의 운동 에너지로 다 환원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터빈을 돌리는 거야. 터빈을 돌리면서 압축기도 같이 돌려줘야 돼. 그래야 계속 추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터빈 돌린 거에서 이제는 그 뒤쪽으로 노즐을 통해서 방구를 팍 껴주는 거야. 그럼 작용, 반작용, 근대 역학, 아주 고전 역학적인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팍 나가는 거지. 그리고 이 노즐을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 터빈을 어떻게 조절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나뉘어 필요한 데에 쓰이는 거야. 그리고 추가로 했던 것은 대충 그 소음은 고주파에 해당된다. 디젤은 저주파에 해당된다. 요약까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